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정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옆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대답보다는 약 24km 남았다라는 표현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경영혁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문장보다는 숫자로 표현된 구체화된 혁신 전략이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에 이번 시간에는 숫자로 된 경영혁신 전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엔지니어 출신인 영국의 프레드릭 란체스터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전투기 공중전 결과를 분석하여 1:1 대결의 법칙으로 불리는 란체스터 제1법칙과 집중효과의 법칙으로 알려진 란체스터 제2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이 수적 차이만큼 유리한 것이 아니고 그 차이의 제곱만큼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무기 성능이 같고 군사는 2배가 많을 경우 전투력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곱인 4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미국의 수학자 버나드 쿠프만은 란체스터 법칙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쿠프만 목표치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방정식에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대입한 이론이 바로 쉐어 이론인데 6가지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 숫자 중 다음 3가지 숫자가 경영혁신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존재감 있는 시장 점유율 6.8%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실 때 알아야 할 첫 번째 숫자가 바로 시장 점유율 6.8%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한 신규 사업 및 신제품들이 6.8% 점유율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퇴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 역시 GE 계열사와 사업부들을 정리할 때 시장 점유율 6.8%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영향력 있는 시장 점유율 26.1%입니다. 일명 약자와 강자의 경계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장에서 26.1% 이상의 점유율에 도달하면 더욱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입니다. 셋째, 안정적 시장 점유율 41.7%입니다. 어떤 기업이 시장 점유율 41.7%에 이르게 되면 뒤쫓아오는 경쟁 기업들이 쉽게 이 기업을 앞지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1.7% 이상의 점유율은 굳건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쿠프만 목표치를 응용하여 3:1 법칙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영향력 있는 시장 점유율 26.1%가 강자와 약자의 경계선이고 모든 경쟁업체들이 이 숫자를 목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 1위 업체의 점유율이 예를 들어 75%로 73.9% 이상의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면 경쟁업체가 약자와 강자의 경계선인 점유율 26.1% 이상으로 올라서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73.9 대 26.1, 약 3:1로 보아 이를 3:1 법칙이라고 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불가능한 점유율이라고 판단하여 사정거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1등 기업이 50%, 2등 기업이 25%, 3등 기업이 20%의 점유율로 1, 2, 3등을 하고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2등 기업이라면 50% 점유율의 1등을 추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 점유율의 3등을 물리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총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3등과 현격한 격차를 가지고 있고 1등에 근접한 2등이라면 당연히 1등을 추격해야 하겠지만 방금 질문처럼 격차가 크지 않다면 당연히 3등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자와 약자의 경계선인 영향력 있는 시장 점유율 26.1%가 3등의 입장에서는 목전에 있기 때문에 2등인 여러분을 맹추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서가고 있는 경쟁자가 아닌 뒤따라오는 경쟁자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쿠프만 목표치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일반화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1976년 미국 포브스 잡지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창업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을 2013년 여성 벤처 투자가인 에일린 리에 의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즉 10조 원 이상의 기업을 블룸버그가 데카콘이라고 불러 이 둘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을 꼽으라면 페이스북, 파일 공유 서비스의 드롭박스, 스마트폰 기반 공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및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 추싱, 그리고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은 4차 산업혁명의 공통 근간 기술인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분야별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드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핀테크, 3D 프린팅,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인 빅데이터, 그리고 보안 기술들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투자 자금을 모아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타트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한 O2O들이 모두 사업화되어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을 살펴보면 헬스케어 분야의 아웃컴 헬스, 개인별 맞춤형 피트니스를 제공하는 펠로톤 인터랙티브, 3D 프린팅으로 만든 초저가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로켓랩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 모델도 없고 고객도 없으며 가장 중요한 시장 점유율도 없이 차별화된 기술 하나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들 역시 차후 기술들이 상품화되어 시장에 선보인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앞에서 설명드린 쿠프만 목표치의 1단계인 존재감 있는 시장 점유율 6.8%를 달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로 본 경영혁신에서 중요한 숫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감 있는 시장 점유율 6.8%. 모든 기업들이 이 숫자를 목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강자와 약자의 경계선인 26.1%. 안정적 시장 점유율인 41.7%. 그리고 역전이 불가능한 점유율을 나타내는 사정거리 이론의 3대1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차지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으신가요? 그럼 쿠프만 목표치의 시장 점유율인 6.8%에서 73.9%까지의 숫자를 참고하시어 도전하신다면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